오늘 아침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배경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이 많았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화재 원인,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처 상황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안형준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화재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너무 많은 사상자가 속출해서요. 일단 그 사상자가 많은 이유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요. 예.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네. 병원인데 예. 병원 중에서도 더 취약한 그 중증 어르신분들이 예. 주로 환자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계신 분도 많고 예. 그러면 대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연기를 마시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됐다. 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질식사가 많았던 것으로 좀 알려지네요. 네, 어느 화재나 그건 동일합니다. 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떤 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다. 예. 이렇게 네. 보면 맞고요. 예, 이번 예. 화재도 그런 속성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이 병원의 구조나 좀 그런 규모상으로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면적으로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화재가 있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설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그 안전 대피 시설 방법 여기 강구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화재가 나고 나서 간호원 몇 명, 의사 몇 명이 그걸 대피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화재가 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방 점검할 때 이 네.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떠한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예. 또 항상 화재는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네. 소방서가 오기 전에 여기 안전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되고 예. 거기에 따른 거기 종사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번에 꼼꼼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환자는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소방서가 거기 왔을 때 구별해야 되거든요. 어느 환자는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떤 장비로 그분들을 격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동했다면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소방서 대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재가 나면 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이제 병원이라는 특성상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특이점은 없었나요, 병원에서? 이게 본 건물이 2004년도에 일반 건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2008년도에 병원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예, 예.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으면 병원에 되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우리 소방당국도 알고 그 바꿔주는 관할 구청도 알아서 예. 거기에 대한 그 화재 시에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예. 그래서 어떤 시설이 부족하면 보완을 하라. 또 어떤 것이 또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조치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원 측에서 얼마 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가 네, 들립니다. 다음 주에 설치를 근데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만 더 있었어도 이런 아. 스프링클러 때문에 사고는 없는데 네. 저는 이것을 보고 뭘 하냐면 설마 해서 그 설기 전에 요양관 고치는 네. 예. 다시 얘기하면 법적으로 그때까지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최대한 끌었던 것을 봐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의 고객들, 그 환자들을 위해서
미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세종병원은 저희가 보도해드린 나전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세종병원은 요양병원이 아닌데다가 규모가 작아서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아니었죠.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다. 요거를 좀 저희가 그 확인을 좀 해보면 실제 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미비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사실 면적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네. 암만 면적이 큰다 하더라도 건장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예.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대처 능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네. 이런 건물은 아시다시피 정말 너무나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면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용도에 중점을 두어서 예.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의무화돼 있어야만 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법이 뒤따라가는 예. 그러한 문제점을 노출된 경우입니다. 면적은 그러하고요. 건물 용도가 만약에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화재가 나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쨌든 환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동이 그렇습니다. 불편하다 보니 예. 병원 용도면 화재가 났을 때 환자를 어떻게 이송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조차도 없는 겁니까? 여기 원래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요. 예, 예. 모든 건물에는 이제 우리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요. 예. 자위 소방대라는 걸 조직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위 소방대요? 예, 자위 소방대라는 게 뭐냐면 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예. 네. 직원들을 뭐 어떻게 편성하냐면 화재 진압반, 예. 초기 대응반, 뭐 대피반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그것은 법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그 직원들이 예. 자기가 대피반인지 화재 진압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네. 우왕좌왕하게 되고 예. 어떤 합리적인 어떤 신속한 그 직원들 중심의 초기 대응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피가 늦어지는 결과가 오고 예.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예.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들이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화재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천 화재는 그 2층에서 20명의 사망자 난 거는 예. 비상구 앞에 창고를 설계를 허가를 해줬어요. 창고의 기능은 물건을 쌓기 때문에 쌓아놓다 보니까 예. 비상구가 표시가 보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수명의 사망자가 났어요. 예.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병원에서도 또 골든타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사우나는 건장한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예.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네. 이 병원은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상태에 따라서 구해내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 수십 명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가서 사망사고가 몇십 명이 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화재 현장에서 구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생명에 지장 없도록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 적절한 조치, 저차는 그 구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화재가 나서 몇 분 만에 끌어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방법이라고 네, 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골든타임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오늘 이제 소방 당국이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그 장소에 네네.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도착한 시기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요. 네, 또 불길도 굉장히 거셌다고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장재 때문에 좀 뭐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번진 건가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네. 피해가 이제 세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는 불에 화상을 입어서 네. 피해 보는 적이 있고 또 불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에서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있고 유독가스는 바로 재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연기를 빼주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다면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재현 시설이 잘못돼 있다는 것. 또 네. 하나는 예. 가스 폭발로 인해서 예. 네. 폭발에 의한 또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환자들은 산소통을 뺏고 있는데 네. 화재원에서 산소통이 폭발했으면 더 큰 화재 피해가 있을 텐데 다행히 그런 것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예. 화재는 일률적으로 화재가 나면 물로 불을 끈다는 그런 사고 방식은 없애야 됩니다. 예. 적절한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라고 거기에 있는 피해 입은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띠면은 위험한 사람이 있고 예. 거기 여러 가지 환자의 그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그 환자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것만 있지
만약에 재난 시에 이 환자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그 장치가 없어요. 네. 표시도 없고.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만약에 침대가 아니라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 명찰에서 이분들은 산소가 필요하고 이분은 어떤 거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정보가 있다면 예. 소방대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병원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환자의 생명을 보호가 있어서 네. 예.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1층하고 2층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그림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옆에 있는 그 요양병원 병동이 아니고 앞병동인 본관 일반 병원에서 1층, 2층에서 이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 이유를 진단해 보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 그 1층, 2층분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예. 1층에서 화재가 났고요. 응급실 네. 뒤쪽에서요. 예, 네. 발화가 됐고요. 그 어떤 화재든지 공통적인 그 속성이라는 것은 그 1차적으로 연기에 의해서 사망자가 나오는데 네.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리에 비례해서 대부분 퍼져나가거든요. 예, 예. 상층으로요. 아. 그러다 보니까 1층, 2층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 그 소방서에서 예. 3층으로 진화된 걸 막았다. 다행스럽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나 화재 발화 시점으로부터 그 불이 확산되는 걸 막는 장치가 방화 셔터, 방화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층에서도 방화 셔터, 방화 구획을 어떻게 했는지 방화 구획을 제대로 했다면은 예. 그 많은 그 인명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난다면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이것을 꼼꼼히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 예. 지금 5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그렇죠. 걸로. 그거는 이제 그 유독가스가 올라가서 네. 그 재현 시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네.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근데 무엇도 중요한 것은 이제 발화 시점인데요. 예, 네. 예. 오늘이 상당히 추운 날씨였어요. 네. 네. 이게 발화 시점이 탈의실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 탈의실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데 아마 추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전열에 대한 것이 평소보다 더 많이 과부하돼서 거기서 화재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꼼꼼히 예. 조사해서 탈의실에서 화재가 났다면 탈의실에서 화재를 왜 예.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응급실 쪽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재난지휘본부를 꾸려서 사고 대처에 나서고 있고 지금 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이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갈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게 철칙이고요. 예. 네. 이제 추론컨대 그 1층 그 응급실 뒤편 이런 부분에서 예. 이제 화재가 천장 부분에서 시작됐다라는 증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 네. 분명히 어떤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또 하나 그 좀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은 뭐냐면 예. 항상 그 어떤 전열 기구가 문제가 됐든 전선이 문제가 됐든 합선이 됐든 누전이 됐든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라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자동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예. 어떤 전기로 인한 화재의 확산이 좀 차단이 되는데 예. 이번 경우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서 예. 그런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그 누전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이제 측면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명피해 부분에서 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방화구획이라는 건데 예. 네. 이것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적으로 별로 그렇게 방화구획 대상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그 재해 취약한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 다 그런 분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그 거의 뭐 한 수용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예. 외부로 1층으로 대피시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어떤 한 그 구획이나 방을 정해서 방화 구획을 확실히 된 이런 어떤 층으로다가 예. 1층으로 단시간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런 쪽으로 일단 다 일시적으로 피난을 시켜놓고 예. 그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화염이 차단될 수 있는 방화 구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글로 모셔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외부에서든 소방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다시 더 안전한 1층으로 대피시키는 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예, 예. 이것이 안 됐던 부분은 예.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예. 일반 건물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의 사용자들의 그 취약성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일반 건물을 그냥 병원으로 활용한 예. 이런 것에서 온 그런 그 구조적인 어떤 건축 그 용도 변경상의 문제 예.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그래서 일반 위험성이 건물일 때는 있습니다. 예. 네.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죠. 정상적인. 그럴 때는 비상구를 통해서 피난 계단을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환자들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피난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화재가 날 때는 제3자인에서 옮겨야 되는데 예. 그럼 옮겼다면 계단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 옮기는 장치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예. 초고층인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인 데는 반드시 피난 구획을 설치해줘. 피난층도 있고요. 예, 예. 네. 그럼 글로 가서 거기는 화재에 안전하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번 밀양 세종병원은 예. 침대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환자가 많단 말이죠. 예.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승강기, 예.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니까 피난 구획으로 갔다가 이제 차근차근 옮겼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병원들의 그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예. 바로 이런 것을 권장해서 어떤 일률적인 그 법으로 보다는 이와 같이 병원일 때 예. 또 어린애들일 때 이럴 예. 때는 어떻게 화재에 대비하는지를 이번에 세분화해서 예. 실질적인 소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 화재의 맹점은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미비점이 드러나서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예, 사상자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종합할 수 네, 있겠는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예, 예. 접어들었고요. 네. 그 어떤 생활 패턴상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들은 전국에 현재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이라도 예. 새로운 건물은 건물에 맞는 예.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뭐 예, 예. 피난 안전 구획을 만든다든지 예.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요양병원이라면 그 계단을 이용한 피난 불가능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런 일단은 부분들의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여쭤볼 사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2부에 다시 두 분 모시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안영준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